싸움을 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자를 모두 처벌한다. 에도시대 당시 존재했던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 겐카료 세바이로 정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일견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꼭 현대 사회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싸움이 발생하면 그 원인과 상해 여부 등 시시비비를 가려 처벌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의 일반적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싸움에 연루된 당사자는 물론 이에 가담한 자들도 모두 처벌하겠다는 에도시대 도쿠가와 막부의 처벌 규정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통해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할 것 없이 무력 도발이 가능한 수백만의 인구가 일본 전역의 산재에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일본 통치를 시작한 도쿠가와 막부 입장에서는 전국시대의 기풍을 하루빨리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과거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했듯이 에도시대 초기 1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도쿠가와 막부는 전국시대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제거하고 일본을 문치사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민들로부터 무기를 압수하기 위해 발령한 칼 사냥, 가타나가리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에도시대가 시작된 이후 서민들이 긴 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까지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을 보면 시대상의 변화가 얼마나 느리게 동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인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 겐카료 세바이 역시 무가사회 일본의 독특한 정치체제에서 비롯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싸움이 나면 다 죽여버릴 테니 언감생심 싸우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에서 의미하는 싸움은 물리적 충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험담, 뒷담화, 욕설 등도 포함된 개념인데요. 즉, 이 처벌 원칙은 물리적 싸움 및 말싸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의 시작은 14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445년 4월 후지와라 이세노카미의 이름으로 공표된 명령에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다이묘 중 록가쿠, 이마가와, 오우치, 조소카베, 다케다 가문의 법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요.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의 즈음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싸움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가 있는 경우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양자 모두 처벌하겠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17년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도 교토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싸움을 금지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후일 에도에 돌아가 반드시 판결을 내리겠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물론 양자 모두 처벌한다. 1628년 오사카성 수리를 위해 동원된 가가번 사무라이들에게 내려진 가가번의 명령은 한층 더 엄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사카의 서민, 상인, 백성들과 시비가 붙는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번 사무라이를 처벌함. 두 번째, 다른 가문의 사무라이들과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우리 번 사무라이를 처벌함. 세 번째, 오사카성 수리 업무 도중 굴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참고 막부 행정관에게 보고하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음. 오사카성 수리에는 가가번 사무라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번 사무라이, 기술자, 노동자, 상인 등이 한데 엉켜서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1628년이면 에도시대 극초반이죠. 사무라이와 서민들이 싸움이 붙을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에도시대 초반의 살벌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포인트는 그 자리에서 우발적 싸움이 있었느냐 였습니다. 즉,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암살범의 급습 또는 상대의 비이성적 발작, 란신에 의한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1650년 센다이번 소속의 단노 기치자에몬과 엔도 이베라는 두 명의 사무라이가 칼을 뽑아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치자에몬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베에는 정신 이상자 란신모노를 만나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결국 말싸움 끝에 벌어진 일로 판명되었고, 이베에는 싸움에 대한 양자처벌 원칙에 따라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690년 에도에 위치한 모리오카번 저택에서 모리오카번 사무라이 미마찌 쇼에몬의 아들 쇼고로와 목수인 기베이지 사이에 싸움이 붙어 다음날 목수 기베이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 쇼에몬은 정신 이상자인 목수 기베이지에게 아들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싸움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싸움임이 밝혀졌고, 쇼에몬의 아들은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짓 주장을 한 쇼에몬은 영지를 몰수당하고 모리오카번에서 쫓겨납니다. 정신 이상자의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은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가 살아남은 자들은 상대방이 정신 이상자임을 입증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다 걸리면 쇼고로의 경우와 같이 세트로 묶여서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 주장 또한 리스크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1년 방영된 시대극 드라마 주신구라 47분의 1을 보면 에도성 안에서 칼부림을 했던 아사노 다쿠미 노카미가 할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가신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말은 란신니 아라즈 였습니다. 즉 자신은 비이성적 발작에 의해서 기라 고지케노스케에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란신니 아라즈 아사노 다쿠미 노카미 나가노리 란신니 아라즈. 이 사건의 실제 정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드라마에서는 아사노가 비이성적 발작을 일으켜 소란이 발생한 사건으로 키라는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의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상의 이야기이겠습니다만 키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구워 삶았을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들은 아사노가 갑자기 미쳐버린 것 같았다. 즉, 아사노는 란신모노였다. 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647년 오카야마번 번주 이케다 미츠마사가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카야마번 사무라이 이코마 겐바와 하기와라 마타로쿠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타로쿠가 상대에게 욕을 하며 먼저 싸움을 걸었고, 겐바는 이에 대응하지 않고 참았기 때문에 마타로쿠에게만 할복이 언도되었고 겐바는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 겐바는 영지를 몰수당하고 쫓겨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었을까요? 번주 이케다 미츠마사는 자신의 일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번주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마타로쿠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아 넘긴 겐바의 행동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모욕을 응징하지 않고 넘겼다는 것은 사무라이로서 면목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이런 자를 가신으로 두고 있을 수는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의 일종의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모욕을 주며 시비를 건다. 이를 참는다. 보복하지 않는 기질의 사무라이는 사무라이로서 살아나가기 어렵다. 즉, 죽는 것과 다름없다. 시비를 건 상대와 싸운다. 내가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 나는 죽게 된다. 시비를 건 상대와 싸운다. 내가 이긴다. 하지만 상대가 정신적으로 발작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에 의해 나는 죽게 된다. 결국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 자체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정답은 무조건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겠죠. 일본인들의 예의 바름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상대와 부딪히면 노려보고 뭘 봐, 임마. 욕을 하는 사람이 꽤 있는 우리와는 너 몇 다르게 살이야 임마. 일본인들은 스미마생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싸움에 말려드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던 싸움에 대한 양자 처벌 원칙 겐카료 세바의 딜레마가 현대 일본인들의 모습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